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 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연일 늘어나는 메르스 확진 환자 소식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메르스 이번 주가 고비라던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병원의 메르스 대응 계획과 예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또 메르스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임신부를 포함해서 14명이 늘어서 총 122명이 됐는데요. 정말 요즘 메르스 확산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정말 바쁘실 텐데 감염 걱정이 많은 시민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서북병원이 메르스 노출자 진료 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메르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치료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한 바이러스 노출자 및 의심 환자에 대한 관찰 격리 및 증상 치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북병원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음압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노출자 및 의심 환자를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네, 메르스 공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메르스 대응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 등 조류에 흔한 바이러스인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중동의 낙타 같은 포유류에 옮겨가지고 사람에게 감염 가능한 형태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 정도이지만은 이전에 다른 감기와 이렇게 좀 틀린 점이 있다면은 사람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아직 이에 대한 면역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전파도 쉽고 증상도 일반 감기보다는 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특히 취약한 노인이나 당뇨 환자, 만성 폐질 환자들에 대해서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정상 성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심한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아주 걱정을 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옮기게 되면 그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분한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을 많이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 당국은 이에 따라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노출자와 의심 환자도 적극 찾아내서 가택격리나 시설격리, 특히 이제 우리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안심해 주시는 거 개인 위생에 좀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메르스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독감보다는 약간 더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픕니다. 예.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프다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네. 예, 기본적으로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확진자가 갔던 병원 그거를 한번 목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던 병원에 혹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던 또 그 시간대에 있었던 그 병실에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그 시간대에 있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택 격리를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통해 이분들을 전화로 일일이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먼저 이런 조치를 스스로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접촉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앰뷸런스 등을 이용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적절한 격리 치료를 받고 확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개인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거나 공정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전처럼 병원 의원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면 좋은데 개인 위생이라는 것에서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기침예절이고 손위생인데요. 이 기침예절이라는 것은 기침을 할 때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옷 소매로 입을 가려 기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면은 입에서 튀어나온 분비물을 다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손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가 있고요. 또 뭐 꼭 그렇게 기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이 닿는 곳에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을 때 흐르는 물에 비누를 칠해가지고 손바닥, 손톱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은 꼭 메르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감기 바이러스나 그런 다른 그 소화기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예방법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위생에 대해서 더 실천을 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메르스와 관련돼서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